와, 올라가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건설 현장 외에서는 이렇게 틸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방금 이 코너가 구간이 되게 좁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회전 각도가 예술입니다. 살짝만 엑셀을 밟아볼게요. 밟아보겠습니다. 조수석 쪽을 보면은 원래는 조수석이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이번 시승차는 조수석을 떼낸 개조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 FMX 덤프트럭 시승기입니다. 볼보 FMX는 25.5톤의 540마력 대형 트럭인데요. 차주님들 평가로는 좋은 에이다스 대비 실내는 살짝 좁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보 FMX의 옵션부터 성능까지 모든 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덤프트럭을 처음 보시는 분들과 화물 차주님들을 위한 정보를 적절히 섞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볼보 FMX는 2세대입니다. 현재는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됐는데요. 파워트레인이나 다이나믹 핸들, 에이다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2세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역으로서 감가 방어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12800cc D13K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13은 직렬 6기통, K는 유로6 대응을 뜻해요. 다음으로 변속기는 iShift AMT 12단 조합으로 540마력의 265토크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는 수동 변속기 방식이지만 클러치 조작 같은 건 전자적으로 해주는 방식입니다. 승용에서는 스파크의 이지트로닉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신형에서의 개선점으로는 실내 공간의 확대와 운전석 시야 개선, 주행 소음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쟁차로는 벤츠 아록스, 스카니아 R540 같은 수입부터 현대 엑시언트와 타타데오의 맥센 같은 국산도 있는데요. 일단 배기량 면에서는 소폭 차이긴 하지만 다들 12800cc급으로 비슷하고요. 엔진 형식도 직렬 6기통의 유로6 대응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변속기에서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볼보와 벤츠, 스카니아는 자체 생산, 현대와 타타데우는 독일 GF 미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력은 수치상 아록스보다는 높지만 R540과 엑시언트와는 동급, 맥센보다는 낮습니다. 토크도 아록스와 맥센보다는 높지만 R540, 엑시언트 대비 낮기 때문에 종합 성능은 중간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덤프 기사님들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자재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차장인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일감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 배차장 어플을 이용하시면 딱입니다. 여기 어플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일감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연천에서 송파, 광주 북구에서 전남 한평군, 파주에서 인천 서구 이렇게 상차지와 하차지 정보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자갈이라든지 원석, 사토 등등 품목이랑 옆에는 운임까지 정말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그리고 일감에 대한 정보는 상차 일시 빠른 순이나 공급가액 높은 순, 상차지 가까운 순으로 내 맘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렬해서 일감을 찾으시면 효율이 업 되시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일감을 찾았다. 그럼 일단 이렇게 수주를 받으시고요. 참고로 운임은 위치 기반 거리별로 사전에 체크가 됩니다. 완송 후에는 송장을 등록하시면 정산이 되는 방식이세요. 아무튼 여기 상차지 이동 누른 다음에 운행 시작, 그리고 길 안내, 짜라란! 상용차 전용 내비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야, 이거 뭐 어디 뭐 주소 찍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통정보도 다 나오고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화주님들은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결제 방법도 다양하고 기사님 위치 확인이나 다이렉트 콜도 지원이 됩니다. 야, 이거 뭐 배차장이 아니라 배사장님이네요. 건자재 덤프 운송하면은 배차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사님도 화주님도 모두 다운받으세요. 자, 이제 차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앞쪽에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차주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맨발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신발을 한번 털고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앞쪽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형식으로 올라오면 되는데요. 오, 이 앞쪽에 있는 손잡이가 꽤 크고요. 저 같은 여성들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FMX의 캡 크기는 길이가 1.9m, 폭은 2.4m, 높이는 1.1m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사이드 미러는 2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단은 자동이고요. 여기 하단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형 트럭은 특성상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볼보는 스카니아보단 사각지대가 좀 덜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트 착자감은 꽤 시트가 넓은 것 같은데요. 쿠션감은 승용에 비해서는 살짝 단단한 편입니다. 이게 장거리 갈 땐 불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까지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조작 레버는 시트 옆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 레버를 중간에 두면 중립, 위로 올리면 상승, 아래로 내리면 하강하는 방식입니다. 위쪽 헤드룸의 경우 키 165 여성 기준으로 손을 다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넉넉하고요. 공기순환을 위한 해치도 위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버스에나 있었던 건데요. 신형은 이쪽에 비상 탈출로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면은 일단 센터페시아 상단에 7인치 모니터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하단에는 공조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능형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모니터는 내비와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까지 지원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일반 승용처럼 당기면 체결이 되고요. 출발 시에는 자동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버튼 정렬은 윗줄에는 디퍼렌셜 락부터 TCS, 경사로 밀림 방지 등 주행 관련 기능이 묶여 있고요. 아랫줄은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ADAS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오토와 무시동 히터까지 지원이 되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는 기어 레버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상단 버튼은 기어 레버를 이렇게 접는 기능이고요. 기어 셀렉터는 후진, 중립, 오토, 수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덤프트럭은 평지에서는 오토 모드, 언덕이나 현장에선 수동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주행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는 에코와 파워 두 가지입니다. 조수석 쪽을 보면은 원래는 조수석이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이번 시승차는 조수석을 떼낸 개조형입니다. FMX의 실내 공간 한 개를 커버하는 개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영맨이 해준다고 합니다. 옵션으로는 컵홀더와 상단 수납함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운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중앙에 있는 타입입니다. 트릭 컴퓨터는 그 옆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수치상 120km에 2500rpm이 맥시멈이고요. 핸들은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틸트가 됩니다. 그립감은 림이 좀 크고 두께도 꽤 두꺼운 편인데요. 리모컨으로는 전화와 오디오, 볼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크루즈는 앞차와의 차간 거리와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ACC 방식이에요. 전체적으로 승용 타입의 직관적인 구성이라서 사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왼쪽에는 램프 컨트롤러가 있고요. 오토라이트와 작업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오른편에는 엔진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A부터 0,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 버튼까지 누르면 4단까지 쓸 수 있어요. 기어가 A인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도 A로 두게 되면은 자동 후리 기능이 작동되는데요. 이거는 주행할 때 엑셀을 떼면은 자동으로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연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자리입니다. 볼보 FMX는 데이캡 방식인데요. 이게 트랙터 등에 들어가는 슬리퍼나 글로브 트로터 갭 대비 휴식 공간이 삭제된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침대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휴식 환경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개조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면은 엠블럼과 고상형 범퍼, 헤드램프 커버가 포인트입니다. 엠블럼은 승용에서는 주로 트렁크에 있는데요. 덤프는 적재함 때문에 이렇게 전면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고상형 범퍼는 하단부를 깎아서 전면 진입각을 높인 형태입니다. 이거는 기존 덤프들이 범퍼가 조금 낮았었기 때문에 파손이 정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걸 해결한 험로 특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커버 역시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한 파손 예방 조치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이 우선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에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9m가 넘는 장대한 전장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바퀴가 엄청 많죠. 25톤 덤프트럭은 기본적으로 바퀴를 연결하는 구동축이 4개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2개죠. 이는 고중량을 견디기 위함인데요. 서스펜션은 프론트가 최대 20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고요. 후륜은 에어서스로 최대 지상고가 300mm라고 합니다. 아무튼 구동축 4개 중에 앞에 1, 2축은 조향을 담당하고요. 즉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앞바퀴 4개가 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3, 4축은 구동을 담당해요. 타이어도 1, 2축은 단륜, 3, 4축은 복륜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형태는 공식적으로는 8x4, 업계에서는 앞사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볼보 FMX의 타이어 사이즈는 앞축 385에 65R 22.5, 그리고 뒤축은 12R 22.5입니다. 수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타이어 값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타이어 AH 3위 기준 1, 2축은 짝당 47만 원이고요. 3, 4축은 AM09 기준 38만 원입니다. 따라서 타이어를 모두 갈 경우 1, 2축 타이어 4개에 152만 원, 3, 4축 타이어 8개에 304만 원, 도합 456만 원이 듭니다. 물론 8개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마일리지를 채우는 것보다 파손에 의한 교체가 좀 더 많다고 해요. 다음으로 후면부는 적재함 덮개와 리어램프, 그리고 머드가드뿐인 단순한 구성입니다. 머드가드는 사이즈가 큼직해서 성능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리어램프는 별 기교 없이 정직한 편입니다. 자, 드디어 적재함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작동 방식은 차체와 적재함을 연결하는 승강 실린더가 유압에 의해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요. 동력 인출 장치 때문에 작동 소음은 꽤 큰 편입니다. 시간은 약 25초 정도가 걸려요. 참고로 적재함을 최대로 올렸을 때의 경사 각도는 46.1도로 꽤 가파른 편이고요. 길이는 6.2m, 높이는 1.1m입니다. 현재 적재함 덮개가 열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전자동 형식이기 때문에 뭐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돼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적재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유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번개 속도가 느리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적재함이 엄청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현재 안전을 위해서 적재함에 적재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데요. 오, 와, 야, 적재함이 정말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적재함이 다 쏟아지는 방식인데요. 와, 올라가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건설 현장 외에서는 이렇게 틸팅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완전히 적재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냐? 일단 시승차인 2세대 FMX는 2020년에 단종되었고요. 당시 판매 가격은 2억 초반부터 중반까지 옵션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는 약 3억이 넘어가고요. 경쟁차인 벤츠 아록스와 스카니아 역시 각각 3억대입니다. 물론 국산은 2억 초반대이긴 하지만 상용계 역시 신차가가 많이 오른 탓인지 중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2세대 FMX의 중고 시세는 16년, 17년식이 약 1억 초반대이고요. 19년식 이상부터는 1억 중반대로 올라갑니다. 대략적인 평균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자, 드디어 볼보 FMX를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 여건상 도로는 주행을 못하고요. 주차장에서 짧게 시승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동을 걸어볼게요. 우렁찬 배기음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지금 오토 모드이고요. 가볼게요.
이게 차가 25.5톤이잖아요. 물론 지금 공차 상태이긴 하지만 첫 스타트가 굉장히 날렵하고 가뿐합니다.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전장, 전폭, 전고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버스보다 개인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덜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도 이 큰 차체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운전이 어떻게 보면 편하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엑셀을 살짝 밟아볼게요. 오, 야, 반응감이 정말 소프트한데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첫 스타트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핸들링입니다. 보통 상용차의 핸들 기어비 같은 경우는 승용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용 같은 것들이 한 20에서 25라면은 상용차는 26에서 30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어비가 높으면은 운전이 편리하긴 하지만 막 승용만큼의 그런 날카로움, 예리함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볼보 FMX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눈 감고 나면은 그냥 승용차를 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핸들링 감각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무게감 또한 라이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자인 제가 이렇게 핸들을 돌려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마르고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오토 모드로 다녔고요. 매뉴얼 모드로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속으로 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뭐 오토 모드와 매뉴얼 모드 간의 차이점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현장에 갔을 때는 이런 엑셀 감도라든지 파워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평지에서는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볼보 FMX 같은 경우는 리타더 브레이크 대신 제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통의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브레이크 수단인 리타더 브레이크가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볼보 FMX 같은 경우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의 제이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드 브레이크를 단계별로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이드 브레이크 1단계입니다. 엑셀링을 쭉 해볼게요. 쭉 하다가 엑셀에서 페달 떼보겠습니다. 오, 뭔가 이 전기차 탔을 때 회생제동 있잖아요. 회생제동이 걸린 것처럼 갑자기 속력이 확 하고 낮아집니다. 제이드 브레이크가 보조 제동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별도로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떼볼게요. 페달에서 뗐어요. 이러니까 우와, 진짜 전기차에서 회생제동이 딱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이드 브레이크 2단계로 해둔 상태이고요.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속도를 냈고요. 발 뗐습니다. 제가 1단계로 해뒀을 때에는 거의 뭐 전기차 레벨 2단계 정도로 감속이 되는 반면에 제가 지금 제이드 브레이크 2단계로 해두니까 거의 지금 레벨 3 정도의 감속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초를 넘었을 때 이 충격 감쇄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제이드 브레이크 3단계까지 써보도록 해볼게요. 쭉 엑셀링을 했다가 발 떼볼게요. 3단계입니다. 와, 아까 2단계도 회생제동처럼 강력한 개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3단계는 거의 뭐 그냥 풀브레이킹 한 것처럼 진짜 감속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제이드 브레이크를 아예 비활성화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가 제가 풋브레이크 이 발로 밟아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갔다가 풋브레이크 밟을게요.
오, 제가 좀 세게 밟아서 그런지 풋브레이크도 충분히 이 제이드 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감속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짐을 안 실은 공차 상태잖아요. 당연히 공차 상태에서는 풋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이 잘 돼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25.5톤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5톤 가까이에 뭐 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쭉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급정거를 했어. 그랬을 때 풋브레이크만으로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제동력을 느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들은 뭐 리타더라든지 제이드 브레이크 등등 이렇게 보조 브레이크 수단이 반드시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짐을 다 싣고 풋브레이크와 이 제이드 브레이크까지 같이 합세를 한다면 무거운 짐을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제동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데요?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와 다르게 급 엑셀링, 급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살짝 속도를 내볼게요. 와, 근데 방금 이 코너가 구간이 되게 좁은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회전 각도가 예술입니다. 살짝만 엑셀을 밟아볼게요. 밟아보겠습니다. 방금 또 변속되는 포인트. 오, 방금 변속이 되는 포인트 이거 느껴지셨나요? 이게 운전자인 저는 느껴졌는데 카메라에 잘 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변속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해요. 승용차는 진짜 솔직히 전기차처럼 엄청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타입이 많잖아요. 아무리 뭐 듀얼 클러치, DCT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승용차에 들어가는 미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단수가 안 느껴질 정도로 아, 이게 자동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드럽게 가다 보니까 좀 운전의 재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상용차는 약간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살짝씩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볼보 FMX 같은 경우는 다른 상용차에 비해서는 이 변속되는 포인트와 또 이제 변속되는 질감이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소프트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화물 차주님들은 뭐 단거리를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장거리를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막 계속 막 변속 충격이 일어나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런 게 느껴지게 되면은 좀 승차감도 불편해지고 운전자의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볼보 FMX는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운전자가 느꼈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뭐 이 차로 공도를 나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차를 타고 공도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화물 운송을 하더라도 운전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진짜 이 덤프 트럭에 한번 매력이 빠지면은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덤프 트럭을 한번 타보니까 야, 덤프 트럭 왜 타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이 매력이 승용에서는 찾을 수 없는, 또 이제 저는 버스를 많이 운전을 해봤지만 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들어가 있어요. 와, 정말 좋네요. 자, 이렇게 볼보 FMX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FMX의 에어백은 운전석 에어백 1개이고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상용 특성상 없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리프 스프링 고정 볼트의 규정값 이하 조임에 따른 주행 중 소음 발생 가능성으로 무상 수리가 있었고요. 주요 불만 사항은 경쟁차 대비 좁은 실내와 리타더 브레이크 미적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볼보 FMX 어떠냐? 일단 다이내믹 핸들 때문인지 팔목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에이다스와 무시동 히터 기본도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험로를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차주님들 평에 의하면은 험로 돌파력도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좁은 실내와 약간 딱딱한 시트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쿠키 영상 하나 더. 덤프 트럭 아무나 운전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오늘 보신 25톤 덤프는 당연히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저도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나뉘는데요. 유상 운송을 위해서는 영업용 등록 및 주황색 건설기계용 번호판 장착이 필수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도 필요한데요. 다만 유상 운송에 쓰이지 않는 자가용일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번호판이 초록색입니다. 작년부터는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아무튼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트럭 시승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